자, 교재 19페이지입니다. 제2교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중개대상물도 여러분 느낌상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오죠.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뭘까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토, 근, 입, 광, 공 5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30여 년 동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토, 근, 입, 광, 공 5가지니까 하나 빼고 다른 놈 들어와서 틀린 걸 찾아라.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토지는 토지인데 이런 토지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까지 해서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단어. 토가 뭐죠? 토지, 근, 건축물, 그리고 입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도 중개대상물입니다. 광, 광업재단, 공, 공장재단이니까 토, 근, 입, 광, 공 익히시고 이 2가지를 뭐라고 부르지요? 부동산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만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면 틀려요. 부동산 아닌 것도 있잖아 지금 여기에. 그죠? 그래서 이를 준부동산이라 한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해 왔죠. 그때 부동산인 토지 건물은 우리 중개사법 제3조 법률로서 정해집니다. 법률에 있는 중개대상물이고 이 준부동산은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연결했죠.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되어 있다. 시험에 나오면 X예요. 근데 그거를 웬만큼 공부한 사람 틀렸다고 못 찾아내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법률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도 있다.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토지는 되느냐, 이런 건물은 되느냐,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단원이고 어쩌면 비교적 쉽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넣어놨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빠르게 따라갑니다. 1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아라. 1. 토지나 건물은 등기 여부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다. 옆에다가 O 딱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토지 건물은 등기되어 있거나 무허가거나 무허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되어 있거나 무허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5. 2번 중개대상물인 의제부동산은, 자, 의제부동산은 일명 준부동산 같은 표현이에요. 는 관련 법률에 있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즉 이 말이죠. 여기는 준부동산 3개 있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음으로써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임목이 뭐죠? 서 있는 나무를 임목이라고 그래요. 서 있는 나무를. 그러면 나무가 서 있으니까 지금 강남 대로변에 가면 나무가 전부 다 양쪽에 다 서 있는 거 보셨죠? 그럼 저게 중개대상물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가로수 이랬잖아 지금. 그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고 우리가 말하는 임목은 그 나무에 등기가 돼 있다니까. 그죠? 등기가 돼 있으면 준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걸 의제부동산이라 합니다. 이런 지문들을 익히셔야 돼요. 3번. 중개대상물은 개공사의 고유 전속에 속하는 중개행위의 대상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뭐라 부른다? 무등록업자는 이를 영업으로 중개하지는 못한다. 맞지? 만약 하면 어떻게 된다? 무등록업자로서 처벌받는 거예요. 3년 징역 3천만 원이죠. 4번 개공사를 비롯한 중개업의 종사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할 수는 없다. 맞다. 그 매매를 업 줄 딱 것이고 밑에다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의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은 금지행위입니다. 자, 이거를 어떤 분 질문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중개대상물이 대표적으로 토, 건인데 건물이 아파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매매업을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 개공사가 아파트를 매매를 안 하면 뭐를 매매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를 구분하는가 하면 매매업과 중개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건에 대해서 사고 파는 걸 해야 됩니까? 중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중개사법이잖아 지금. 그죠? 중개라는 것은 어떻게 공부했죠? 팔아달라는 사람과 사달라는 사람 사이에 중개하는 거예요. 중개를 해주고 뭐를 받는다? 중개 보수를 받지. 그 물건을 샀다 팔았다 하면 금지행위에 들어간다니까요.
왜 샀다 팔았단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못하게 하려고 금지행위로 걸어놓은 거예요. 거꾸로 해볼까요? 계속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막 팔면은 조금 있다가 국회의원 나가도 돼요. 국회의원. 대권 출마해도 돼요. 대권 출마해도. 막 부동산을 비싸게 사가지고 계속 싸게 공급하시면, 그죠? 어디 출마한다고요? 대권에 출마해도 돼요. 대권에. 그죠?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일이 없어요. 전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금지 행위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매매은 금지입니다. 5번. 등기 또는 등록되는 재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X예요. 등기 등록된다고 모두 안 되는 것. 자동차도 등록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처음 사면 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해야 운행할 수 있죠. 그럼 자동차도 등록하는데 그거 우리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모든 물건은 아니잖아요. 자, 옳지 않는 것 답은 5번. 2번 내려갑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1번인데 토지는 한 필지 단위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하면 X예요. 봐요. 한 필지 단위로만 소유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지역권에 성역지는 한 필의 전부도 되고 일부도 권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토지 한 필 단위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X예요. 한 필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건물도 한 동 단위로만 중개한다면 틀려요. 여러분 한 집에 집 한 개에 방이 3칸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럼 한 동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되잖아. 전셋집, 임대차 다 놓을 수 있잖아. 그죠? 전부만 된다면 틀려요. 자, 그럼 1번이 답이 틀린 게 바로 돌아서니까 2, 3, 4, 5 다 맞는 지문이겠죠. 그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 익히시는데 4번 같은 것.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 자, 공용 폐지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행정재산에 줄을 딱 꺼놓고 행정재산은 국가가 관리하는 재산이에요. 대표적으로 청와대 이런 거 그죠? 경찰청, 학교 이런 행정재산을 네 살래 팔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재산은 국가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틀리는 것 1번. 나머지는 맞으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3번 넘어가 봅시다. 자, 중개 대상에 대해서 역시 옳은 것을 터주시오. 같이 갑시다. 1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X. 될 수 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X. 될 수 있다. 명인 방법은 등기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대로 익히셔야 돼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동산의 질권은 중개대상이 될 수는 없다. 맞다. 그 답은 3번. 교량 담장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X. 여러분 교량만 담만 샀게 팔아라.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죠? 담장 이런 게 왜 문제가 들어오는가 하면 담장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으로 보느냐 지금 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거 네 담만 살래 담만 팔아라. 이건 안 되잖아. 그죠?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X.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토건 입광공이니까. 지금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수업이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 쉬는 시간에 10분 쉬시다 하고 나가는데 따라오면서 그럼 20톤 이상은 됩니까? 이러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염없이 쳐다봤어요. 원래 되겠나 이러면서 그죠? 이 선박 자체가 안 돼요. 무슨 뱃사람도 아니고 그죠? 아니 내가 그래 질문한 사람 있었어요 진짜. 그럼 이게 20톤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20톤 이상부터는 등기를 해요. 등기. 이게 중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얹히는 거예요. 우리는 중부동산에서는 되는 게 뭐밖에 없다. 임목, 강압재단, 권역 3개만 되는 거예요. 그 선박은 안 되잖아요. 20톤 이상이거나 미만이나 안 된다니까요. 아 진짜로 20톤 이상은 됩니까? 하고 따라오면서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또 되겠나 걱정도 많이 시켰던 사람입니다. 옳은 것 3번. 4번 내려갑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것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중개대상물인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된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5. 1번부터 답이네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돼요. 장래의 건물이 뭔데요? 옆에다가 분양권 이렇게 적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았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아파트를 분양을 딱 받으면 얼마 뒤에 아파트가 만들어지죠? 한 3년쯤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분양을 받아놓고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분양권을 남에게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피 받고 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장래의 건물로서. 근데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 1번. 자, 2번.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줄 거 놓고 장래의 건물이 되므로 하니까 이건 X예요. 입주권은 중개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정서로 봅니다. 정서. 3번. 금전 채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옆에다가 웃긴다. 적어놓습니다. 금전을 하나 살래요, 팔래요? 전달할 수는 없죠. 4.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영업상의 이점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X예요. 권리금을 네 살래 팔래 중개하지 않습니다. 5번 등기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가식의 수목. 가식이라는 건 대충 심어놓은 나무, 가짜로 심은 나무다 이런 뜻이죠. 또 집단도 토지와는 독립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X. 우리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자, 5번은 이제 임목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우리 개공사들이 물건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어느 물건을 제일 많이 거래할까요? 그래도 뭐 건물, 아파트 이렇게 대답하겠죠. 또는 뭐 토지. 그래 여기서 거의 다 중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개공사가 몇십 년을 해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거의 중개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데 이게 10년에 한 번 꼴로 나와요. 지금 이제 10년에 한 번이 됐기 때문에 중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한다고. 앞에 토지 건물은 자주 보기 때문에 편안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5번 문제가 임목에 관한 문제, 옛날에 기출됐던 문제를 섞어서 만드는 문제예요. 문제가 좋다, 이 말이에요.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자, 5번. 임목에 대해서 틀리는 것 30초 동안 찾으세요. 틀리는 것 30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읽으면서 공부합니다. 30초입니다. 이 정도가. 자, 틀리는 거 3번으로 예고를 드렸으니까 3번부터 봅시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자, 베어낸 경우 줄 거 놓고 시험에서 벌채한 경우 이렇게 됐어요. 같은 말이에요. 벌채를 한 경우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 않는다 때문에 X예요. 미친다 이 뜻이에요.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미치는데, 자 봐요. 임목이라는 게 서 있는 나무잖아요. 설립자의 나무 목자. 그럼 나무가 이렇게 서 있겠지. 여러분 나무가 누워 있는 것도 있습니까? 나무 누워 있는 거 있습니다. 잘라내면 벌채하면 누워 있잖아요. 그거는 쉽게 이동이 되니까 동산이에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나무는 반드시 서 있어야 돼. 임목 이렇게 서 있는 나무인데, 자 그러면 길까지 나가면 나무가 다 서 있는 거 보셨죠? 그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이 나무가 등기가 돼 있으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목이라는 수업을 할 때 항상 이 나무가 등기가 되어야 우리가 중개할 수 있으니까 어디 등기돼 있습니까가 90%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가 서 있으니까 나무는 어디 서 있죠? 저 바다 위에 서 있습니까? 토지 위에 서 있습니까? 토지 위에 서 있잖아. 그럼 토지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의 취지가 기재된다. 이게 임목의 90%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치 있는 나무라고 칩시다. 그럼 이 나무가 등기가 돼 있으면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나무가 어디 등기돼 있는데? 나무 뿌리에 등기돼 있다. 그럼 뿌리 뽑아봐라. 등기돼 있는가? 안 돼 있네. 다시 심어라. 지금 말이 되나 이게, 그죠? 그래서 나무가 서 있는 토지가 주소를 안다니까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 27번지 주소를 알면은 그 토지 등기부를 딱 떼보면 표제부에 등기가 돼 있음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준부동산으로서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등기가 돼 있는데 처음 하는 등기를 뭐라 부른다? 보존 등기다. 이 정도는 들어보셨죠? 보존 등기를 해야 여기 뭐가 설정된다?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겠지. 그죠? 이 나무 100그루를 담보를 잡고 돈을 100억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돼서 이 사업을 크게 하라라고 이런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제 돈을 못 갚아줬어. 돈을 빌려가는 자가. 그러면 돈 빌려준 자가 어떻게 할까요? 경매 처분하겠죠. 내가 지금 이 나무를 담보 잡고 돈을 100억 빌려줬는데 저자가 안 갚아주더라고. 그럼 그 나무를 담보 물건을 경매 처분하는 거예요.
경매 처분하면 원래 토지는 갑의 토지였으니까 이 나무가 갑의 것이 없겠지. 근데 저당을 설정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제 경매가 되면 소유자가 을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는 갑이 가지고 있고 건물은 을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뭐라 그런다?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임목에 따라서 이렇게도 뭐가 만들어진다? 지상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지상권 설정이 하나, 법정 지상권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이 나무를 낙찰받은 을은 나무라는 성질은 다른 사람 땅에 꽂아놓고 있으면 내 재산이 아니잖아, 이게. 그때는 어떻게 된다? 잘라서 가져가야지 뭐 무슨 수가 날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거를 벌치해서 잘라가더라도 이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미치는 거예요. 여전히 미친다. 크레이지가 아니고 영향을 끼친다. 지금 이 말이에요. 크레이지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잘라서 동산이 돼버리면 저당권의 효력은 없어진다면 그거 누가 낙찰 받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그 지문이 고려야 되는 거예요. 딱 출되는 거. 벌채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여전히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그죠?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것 3번 정리를 딱 하니까 1, 2, 4, 5가 딱 만들어졌잖아, 지금 그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넘어가면 6번 역시 임목으로 하나 더 연습을 합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임목이란 방금 들었습니까?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등기가 되어야만 준부동산이 되니까. 5. 2번 임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수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한 필 토지 전체에 생립하고 있어야 된다. 전체 때문에 X예요. 한 필의 전부도 되고 일부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수종에도 제한이 없다. 이런 것들이 법이 바뀐 내용들입니다. 그 틀린 게 2번인데 이 수종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무 중에 땅나무라는 게 있어요. 땅나무가 뭘까요? 1년생 나무로서 문종이 만드는 나무가 있어요. 아주 뭐 하찮은 나무다 이런 뜻이겠죠. 예? 당나무는 표준말. 사투리로 땅나무 그래요. 땅나무. 같은 말이에요. 문종이 만드는 나무 있어요. 문종이. 한지 만드는 거. 문종이도 이거 사투리 아닌가? 한지가 표준말인가? 어쨌든 한지 만든 나무가 당나무가 있어요. 당나무. 사투리는 땅나무고. 이건 1년마다 배내는 1년마다. 그럼 땅나무도 등기해 줄까요? 해준다니까요. 수종에 제한이 없다고. 그죠? 아무래도 나무를 등기해 줄 때는 좀 귀한 나무겠죠. 청량목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남대문 만드는 나무 이런 것들 한 그루에 수천만 원 수억해요. 그런 나무들을 재산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제한 보면 수종에 제한이 없다니까요. 뭐 당나무도 된다니까요. 한 20년 전에 법은 거죠. 수종에 제한이 있었어요. 이런 가치 있는 나무만 등기를 해준다. 그게 이제 입목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학생분들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기는 심심해서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버드나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심심해서 묻는데, 저는 밤새도록 집에 가서 찾아봐야 돼.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러고 이거죠. 그러던 시절이 20년 전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수종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만 했다면 됩니다. 이러면 된다고 이제. 그죠? 수종이 제한 없다는 걸 여러분한테 심어주고 있어요. 수종에 제한도 없고 한 필의 전부에도 되고 일부에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2번이에요. 나머지 3, 4, 5 잘 됐는데 특히 거기 4번 아까도 이야기했죠. 임목 등기가 격려가 되면 등기관은 임목이 생략하고 있는 줄것이다. 토지 등기부 중 어디에 표제부에 등기가 기록된다. 이런 것들 중요하고 5번도 중요하죠. 임목을 저당을 목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그 임목을 줄 걸까요? 보험에 붙여야 한다. 까지만 줄 딱 꺼놓고 설명을 이렇게 듣습니다. 갑자기 아니 임목이 나오는데 왜 보험에 붙여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이 임목이라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 생물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잖아. 그죠? 여러분 담보를 잡을 때는 무생물 살아있는 나무에는 절대로 담보를 못 잡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은행에서 담보 잡아주고 돈 빌려줄 때는 아파트 담보 잡았다. 토지 담보 잡았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무생물이잖아. 토지가 막 키가 크고 늘어나고 그러지 않잖아. 그죠? 근데 나무는 생물이라고. 이게 살아있는 나무니까 봄에 말라 죽을지 산불이 나서 다 타 죽을지 알 수 없는데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100그루를 잡고 돈을 빌려주면 불안하다니까요. 이게 나무가 불타고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다 말라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생물을 담보 잡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보험에 가입해서 물건이 잘못되면 보험회사가 책임진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라도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임목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보험에 붙여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생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생물은 원래 담보 안 잡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붙여야 한다. 맞단 말이죠. 그 틀린 것 2번. 7번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임목에 대해서 두 개를 훈련했으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훈련을 합니다. 해답도 넘어갔으니까 멋지잖아요. 7번 문제 50초 동안 풉니다. 틀리는 것. 그러면 나머지 읽으시면서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틀리는 것 50초. 공부하신 분들은, 하고 오신 분들은 이 시간에 새기셔야 됩니다. 돌아갈 시간이 없다. 자, 50초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50초고 시간 관리도 서서히 훈련도 해보는 겁니다. 틀리는 것 5번으로 제시했으니까 5번 갑니다.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부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했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X예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는 여기 봐요.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임목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최소한 표제부는 아니겠지, 그죠? 밑에다 적기를 상당구 사항란의 취지가 기재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상당구 사항란. 그를 또 다른 말로는 해당구 사항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두 가지 물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어디 등기된다고요? 상당구 사항란의 취지가 기재되는데 이 상당구 사항란이라는 말은 해당되는 구 사항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등기가 소유권은 어디 있고? 갑구 사항란에 있고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저당권은 어디 있고? 을구 사항란에 있다. 이 말을 해당되는 구 사항란의 취지가 기재된다. 그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해당구 또는 상당구 사항란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럼 틀린 것 5번 잡았고 1, 2, 3, 4 잘 정리가 되는데 그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니까. 그런데 4번에 보면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처음으로 한 등기는 등기 후 몇 개월 내로 10개월에 동그라미 놓고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 10개월이라는 문제가 잘 나와요. 1년 이런 식으로 문제를 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건은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어떤 사연으로 저당권이 1년이 되더라, 10달이 되더라도 설정이 안 되더라. 그러면 소유권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가볍게 갑시다. 이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준부동산은 이제 10년 한 번 올라오니까 해봤자 문제 빠놓잖아요. 나오는 게 어차피 이 단원에서 문제 하나 나와요. 중개대상문 하나가 딱 들어오기 때문에. 토지, 건물은 좀 편안한데 입광공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죠? 부담스럽지만 체크해 보신 시간. 자, 다시 8번 갑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라는 것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그죠? 5. 민법의 건축물도 토지와 그 정착물 하는 말 들으셨죠? 그래서 5. 니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동그라미 놓고 무조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 대토권을 니 살래 팔래 그럴 수는 없다니까. 이런 권리는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몇 번이나 시험에 들어왔습니다. 디귿 타인의 권리를 목적인 물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는 없다. 5.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만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요. 여기 보고 계시잖아요.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뭐만 목적으로 한다고요? 소유권과 저당권만 목적으로 한다. 그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번에 옳은 것은 모두 다 동그라미. 9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합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바로 1번에 보입니까?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그래요.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1번부터 답이네요. 자, 상속된 토지. 자, 상속받은 토지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되지. 등기하고 처분하잖아요. 3번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그거 옆에다가 뭐? 임목. 그게 임목이잖아요. 등기란 거 중개대상물이 되지요. 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자, 유치권 자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은 뭐 할 수 있다? 양도 이전할 수 있다. 됩니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사유지인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될 거 아니라 그죠? 중개대상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1번. 자, 10번부터는 자, 같이 공부합시다. 저 혼자 이거 혼자 하니까 너무 제가 잘 푸는 것 같아. 그래서 10번. 자, 지금부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틀리는 게 탁 발생하거든. 주의하셔야 돼요. 10번. 중개 대상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런 거 찾지 말고 된다, 안 된다로 갑니다.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안 된다. 포락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안 된다.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안 된다. 고속도로 국가가 관리하는 땅이잖아. 그죠? 안 된다. 가압류된 아파트 된다. 고압류돼 있더라도 사고 팔 수 있죠. 부동산의 환매 계약 된다. 동그라미. 무주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안 된다. 유치권 하면 조금은 애매한데 양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된다. 가식의 수목의 집단 안 된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특허권을 이 중개할 수 있다. X 안 된다. 그래 갑니다. 된다 안 된다로. 자, 11번 또 갑시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런 거 찾지 말고 된다 안 된다로 갑니다. 기업 미채굴 광물 안 된다. 국가 소유예요. 온천수 안 된다. 금전채권 안 된다. 오늘 몇 번 했습니다. 그게 점유 안 된다. 점유도 동상과 친한 권리예요. 그 전부 다 안 된다. 출제 문제입니다. 자, 기출된 지문은 그냥 그대로 답을 암기하듯이 기억하셔야 돼. 이거 안 된다, 된다. 12번도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12번 중개 대상을 될 수 있는 권리로서 틀린 항목이 되어 있는 거, 틀린 거 있는 항목을 찾아라. 그런 거 찾지 말고 하나하나를 된다, 안 된다로 갑니다. 미등기 건물 된다. 개인의 공유 수면 매립 토지 된다. 개인의 토지잖아. 이거 됩니다. 된다.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있는 토지 된다. 경매의 절차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지금 경매된 땅 그거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잖아. 됩니다. 된다. 지상권 된다. 법정 저당권의 성립은 안 된다. 그 이전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당연히 됩니다. 된다. 동그라미. 무허가 건물 중개할 수 있다. 된다. 권리금 안 된다. 질권은 당연히 안 된다. 지상권 된다. 등기된 부동산의 판매권 된다. 공장재단 된다. 법정지상권 들어오면 안 된다. 법정지상권은 양도는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지상권 딱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특허권 안 된다.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개인 땅 된다. 지금 그게 답은 뭐 3번이지만 그거 하나하나 하면 양이 많습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된다 안 된다로 가는데 내가 하나를 틀렸다. 혹은 내가 잘 못 알았다. 그럼 이제 수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출된 지문은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13번 갑니다. 중개대상물이 또 아닌 것을 찾아라. 반복 문제죠. 1번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 답은 2번. 나머지 3, 4, 5 정리했는데 특히 5번 법정 지상권은 안 되지만 성립된 토지는 양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된다 이래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2번. 넘어가서 14번 또 중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역시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의 문제네요. 작년에 이 정도 수준으로 돌았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 된다 안 된다로 갑시다. 기업, 공장재단 된다. 영업용 건물의 시설, 비품, 유형물의 거래처, 신용, 권리금이죠. 안 된다. 가압류된 토지 된다.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 된다. 그죠? 작년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작년 거.
15번 내려갑니다. 중개 대상으로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또 나옵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해서 두 제줄에 대토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은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저당권만 유일하게 됐잖아요. 유치권, 질권은 안 됐지만. D것.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물뿐만 아니라 장차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O. 이게 뭐였죠? 분양권. 또 나옵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나오면서 두 제조 그때 세차장 구조물 줄 닦아놓고 무조건 X. 세차장 구조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그거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맞다. 그렇게 나가겠죠. 지금 이 중개대상물은 비교적 수월하게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는가 하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나올 때 조금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요 문제들은 지금 거기 3개, 4개 정도 훈련이 돼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던 범위를 벗어나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에 충실하시고. 자, 제4조입니다. 2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 단원에서 좀 어려운 게 첫 번째 시작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살짝 좀 어려워요. 이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했죠. 거기 위원회 일단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세 글자.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위원회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막 돌면 코로나 대책위원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슨 특정한 사건만 있으면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위원회를 뭐라고 부른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고요. 여기서 나올 때가 조금 까칠하고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자, 출제된 문제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이런 위원회는 어디에 둔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O. 2번 이때 심의를 할 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에서 11명으로 구성한다. 5. 7에서 11 줄 꺼놓고 지금 공부할 때는 7에서 11, 5 쉽게 들어가지만 이걸 7에서 15명, 7에서 13 막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것도 어질어질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할 때 7월 11일 이렇게 기억하라고 수업을 전달했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7월 1일입니다. 기념이니까. 자, 정책심의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된다? 7월 11일. 이렇게 기억해요. 7에서 11명. 5.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해당 그 이해관계자는 이런 위원회에서 회의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척. 옆에다가 이꼴 회피. 적어요. 회피. 그 제척이나 회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재판장입니다. 판사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원고, 한 사람은 피고,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한쪽이 부부관계예요. 재판장하고. 그러면 이 사건을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느낌 오죠? 왜? 유리하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두 사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해 당사자면 나는 재판장을 회피하겠습니다. 제척하겠습니다. 기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기피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기피. 그래서 우리 정책심에서 자기가 안건이 이해관계자인 자는 제척된다, 회피된다, 기피된다, 피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기가 직접 의결하면 안 된다. 5.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고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얼마나 비슷하게 보여요? X예요. 딱 기출문제니까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장이 만약에 뭐 유고로 빠지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지명한 자. 그 지명한 자를 뭐라 부른다? 호선한다 그래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건 살짝 조심해야 되죠.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 4번. 5.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정형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로서 의결합니다. 그 과반수의 동그라미. 그냥 반수로 틀리게 출제한 바도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은 전부 과반수예요. 저 뒤편에 가면 협회도 운영위원회가 나오는데 그때도 과반수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글자 그대로 암기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가장 깊은 부분인데 우리 이제 이 문제풀이에서는 훈련시키려고 들어갔습니다. 답은 1번 찍어놓고 옳은 것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3번 내려갑니다. 별표 문제입니다. 자,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는데 뭐를 합니까? 하니까 심의회의 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답은 4번.
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그 답이 4번인데 이 4번도 4번이지만 심의하는 걸 4가지를 알아놔야 돼요. 틀리는 게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1번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 동그라미. 2번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의 육성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의 변경 동그라미. 5번 손해배상 책임 동그라미. 이 4가지를 심의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마다 이 4가지를 암기해야 되는데 이걸 암기해야 되는 게 자중보선 이렇게 암기해도 좋은데 앞 글자를 따서 자중보선 암기해놓고 자가 뭐죠? 하면 몰라요 이러면 날 샌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심의사항은 어떻게 해서 공부를 시켰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을 스토리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스토리를 기억하는가 하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격 취득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격 취득 때문에 공부하지 대통령이 어떤 놈 되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심의하는 거예요. 자, 첫째 자격을 취득해야. 두 번째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이 4가지를 심의한다고. 그래서 이 말을 스토리로 기억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닌 건 답은 4번인데 아닌 거는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니까요.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 이런 거 막 섞어서 막 들어온다니까 지금. 그죠? 자,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4가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걸 4가지를 심의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 요 4가지를 심의한다. 그렇게 딱 익히라는 단어는 3번 문제 중요한 거예요. 4번 넘어갑니다. 자격시험에 관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자 1번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기관장은 국토장관이다. X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지사. 2번 2018년 10월 28일에 시험의 부정행위를 처분받은 자.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자 몇 년 동안 시험 응시할 수 없다? 5년. 그러면 2018이니까 2023년 돼야 안 되겠나? 그죠? 2021년 하니까 X. 4번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X.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다. OX. 누구라도 응시하니까. 근데 베트남 여인이 응시하면 시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모르지. 뭘 되기는 모르지. 한국말 다 알아듣는 사람도 했는데 모르지. 뭘 뻥띠한 베트남 여인이 있어요.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도 있고 자격증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고 자격증 합격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뭐를 못하죠? 중개업은 못해요. 좀 이따가 결격 사유할 거예요. 4. 파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까지 좋죠. 소공사는 될 수 없다. X. X가 아니고 O. 자, 파산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에 공인중개사는 될 수는 있겠죠. 중개업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잖아. 그래서 될 수 없다. O. 답이 4번. 5번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볍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X예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 시행으로 정합니다. 그런 5번 지문이 조금 만만찮죠. 사실은 그죠? 만만찮지만 확실하게 4번이 틀린 건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파산자는 결격사유니까 결격사유자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중개업은 못해. 그러니까 소공사가 될 수 없죠. 5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를 고르시오. 자,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해놓고 니은 자격 취소를 받고 3년이 되지 않은 자, 자격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3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답이 되죠. 니은 디귿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받고 얼마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응시할 수 없다. 그 니은 디귿이 못 치는 사람이 2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리얼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우리는 이 벌 3은 결격사유지만 시험 칠 수 있죠. 자격증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를 뭐라고 부르지요?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응시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못 치는 사람 니은 디귿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니은 디귿 자격이 취소된 자 3년간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자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 2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6번 넘어갑니다. 자, 자격시험에 대해서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가벼운 단원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지금 문제를 약 열 몇 개로 훈련해요. 틀리는 것 2번 체크합시다. 국토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정책시민의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X. 자, 여러분 이 시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시행하죠?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는 막 치면 돼. 근데 국토장관이 응시를 하려면 사전에 의결을 해야 되지 왜 사후에 의결하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 2번. 나머지 읽어주시고 7번 내려갑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출제위원은 국토장관이 임명한다. X예요. 시험에 관한 것은 전부 시험시행기관장이 임명해요. 시험시행기관장. 그래서 틀리는 것 1번. 됐고, 시험시행기관장이 임명한다는데 시험시행기관장이 누구죠? 그랬잖아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그 두 사람이 시험시행기관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국토장관이 시험 치려면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스토리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8번 자격시험에 대해서 역시 틀린 것, 옳지 않는 것 가볍습니다. 5번 체크하시고 국토장관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X. 이거 뭘로 공부하셨습니까? 1개월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봐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원래 10월 30일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고 이제 곧 7월 20일까지 이제 확정 발표하러 되어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확정 발표 나올 거예요. 자, 10월 30일 시험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대다수 응시하시겠지. 그죠? 응시를 하시면 한 달 뒤에 그럼 한 달 뒤에면 11월 30일이잖아. 그죠? 근데 원래는 12월 2일 발표하도록 돼 있어요. 합격자를 발표해요.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면 이날로부터 얼마? 1개월 내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격증 교부는 언제? 합격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교부합니다. 이거를 시험일로부터 1개월 이렇게 들어오는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지금은 2개월 했으니까 틀렸고 그죠? 그림으로 계속 전달했죠. 그래서 내내 수업할 때마다 했습니다. 여러분 10월 30일 대다수 시험에 응시하시겠죠. 대다수 합격하시겠죠. 다는 합격 아니고 합격이 되면 이날로부터 한 달 내로 자격증을 받으니까 원래 12월 10일 되면 자격증 받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실무 교육 받고 바로 개업하시는 분 나옵니다. 올해 안에. 그럼 올해 안에 사장님이 되시면 가서 꼭 동기들이니까 개업을 축하합니다. 하고는 뭐 물어보라 그랬죠?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거기 있는 분은 국민경제에 임하지않는다. 스토리가 그래 나간다고. 그죠? 합격이라도 한번 해봐야 그럴 건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토리가 올해 안에 개업하시는 분 분명히 나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서. 그죠? 그래서 스토리가 그렇게 간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는 2개월 때문에 X, 답은 5번. 9번, 또 OX로 한번 가봅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그대로 기억해요. O. 그래서 자격증 합격자는 전산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O. 니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오, 맞다. 디귿 개공사가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한다. X 자격증을 주고받는 사람은 누구?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서울에서 자격증을 받고 서울에서 일하면 교부한 사람도 서울시장, 사무소도 서울인데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아서 제주도 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주도에서 잊어버렸다. 제주도지사가 주는 게 아니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받습니다. X. 리얼. 공인중개사라도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공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 X.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나는 공인중개사요.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자, 그래서 X. 미음. 공인중개사는 언제든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X. 다음 시간에 있지만 자격증이 있는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안 하고 영업하면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넘어가서 10번 이 법상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은 답이 5번인데 이건 문제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얼마? 1년에 1000. 그렇게 계속 공부했죠. 자격증에 관한 것을 위반하면 1년에 1000이에요. 틀리는 것 5번. 자, 그러면 1, 2, 3, 4 다 맞으니까 익히시면 되겠고. 그래서 11번을 잘 봐야 돼. 역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틀리는 것 1번 볼까요? 자,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자격을 취소하고 3년에 3천만 원에 처한다. X입니다. 자, 11번에 1번은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내내 공부했지만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가 뭐지요? 우리 암기표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간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암기표 1번에 있다는 말은 100%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예고했다고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는 양대 부정직이니까 양대로 부정을 심하게 하면 자격증이 날아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제목이 잡히신 분들은 양이 뭘까요? 양도하거나 대는 대여하거나, 부는 지금 나왔지만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은 정지를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자, 일단은 양대 부정 징 딱 기억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받고 이거는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게 취득하는 것은 형벌이 없어요. 그냥 취소만 되는 사유지. 근데 지금 거기는 3년에 3천 걸어놨으니까 이제 거기 X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이거를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 자격 취소 사유는 양대 부정징인데 양도나 대여 부정하게 취득한 자는 1년에 1000만 원 받고 취소됩니다. 그러면 막 딸려 들어간다고. X에 X. 여기는 형벌이 없다고. 자, 그럼 이거를 지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돌았으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컨닝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보자고. 부정하게. 그럼 컨닝한 사람은 그 자격증을 취소만 시키면 되지, 컨닝했다고 1년에 1000만 원씩 안 보낸다고. 출제자 지는 컨닝 한번 안 했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 기억해요.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말은 컨닝해서 취득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건 취소만 시키면 되지 그만 일에 1년 징역 보내는 일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양도나 대여는 1년에 1000만 원 받고 취소되지만 부정하게 취득은 취소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번에 3년에 3천을 걸었으니까 틀렸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에 맞는 지문은 그대로 익히셔야 되죠. 자, 12번도 기출된 지문은 그대로 암기 차원에서 가야 돼요.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옳은 것을 찾으시오. 12번 1.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웃긴다. 양도대여 금지입니다. X. 2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의 명의로 사무소를 통급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하면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빌려서 하는 거니까. 옳은 것 2번. 출제 문제니까 그대로 보시고, 거기 5번 한번 보세요. 무자격자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의 대표자 이렇게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본다라는 거지 볼 수 없다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뉴스 대표자 김갑동입니다 하고 명함을 탁 주면, 여러분이 딱 받으면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본다라는 게 판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판례도 아주 의미 있습니다. 거기 부동산 뉴스도 밑으로 줄을 딱 꺼가지고 요것도 하나 적어놔요. 부동산 카페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꼴 해가지고 부동산 카페, 그것도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것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부동산 카페 이꼴 우리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꼴. 1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자격증 그리고 사무소 등록증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3번 별표 하나 더 찍어 놓으시고, 지금 자격증과 등록증을 아직도 구분 못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자격증에 관한 거, 등록증에 관한 것을 비교하자 이래 들었는데, 자격증이 뭐죠?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에요. 등록증은 뭐죠? 자격증 있는 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사는 증이 몇 개 있다? 2개 있는 거예요. 자격증, 등록증. 그러면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가 있을 것이고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가 다르겠죠. 근데 이거를 구분 안 해. 1년이나 공부해도 뭐가 취소됐단단단다 이렇게 막 간다고. 지금부터 증이 2개 땅을 구분해내시고, 지금 하나는 들으셨잖아요.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는 뭐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공부는 하셨지만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 이런 걸 공부하셨어요. 또 뒤편에도 하겠지만 자,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틀리는 걸 찾아라. 기출된 지문은 그대로 출제가 되어 있다면 그대로 익히셔야 돼요. 틀리는 거 4번. 개공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X잖아. 이거 뭘로 바꿔야 된다?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이래야 되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보다시피 봐요.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일하거나 징역을 받으면 취소되지 등록증 양도를 자격 취소하고는 관계없잖아. 지금 그죠? 글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을 구분 안 하니까 뭐를 양도했으니까 취소된다 하면 맞는 것이 보인다니까 지금 그죠? 등록증이 취소가 됩니다. 자, 틀린 거 4번 체크해 주시고 다른 건 다 맞겠죠. 특히 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아따 말도 길게 한다. 그냥 빌려주는 것 하면 되지. 또 무엇을 알면서도 뭐 이런 나오는 거죠. 돈 받고 빌려주는 거 대여, 돈 안 받고 빌려주는 거 양도예요. 양도 대여는 전부 다 1년에 1000이에요.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자, 답은 4번 체크하시고, 자, 14번 문제가 이제 4조 가벼운 문제예요. 한 문제를 위해서 지금 14개를 훈련했어요.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기출 문제입니다. 틀리는 것을 40초 찾으시오. 자, 40초 지나갑니다. 틀리는 것 4번으로 예고했으니까 4번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양도대여라고 불러요. 양도대여는 정지되겠습니까? 취소되겠습니까? 취소. 그걸 틀린 게 4번이에요. 이 정도는 한번 훈련하시면 되겠죠. 자, 틀린 것 4번. 나머지는 다 정리됐죠. 특히 5번 한번 물어봅시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맞죠? 위반 시 적어놓고 제재가 뭘까요? 그럼 자격증이 하는 건 전부 1년에 1000. 양도되어도 1년에 1000.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전부 다 관련되는 건 1년에 1000입니다. 그 위반 사유도 잘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리지널 본론이 준비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중개업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개업을 하는 절차가 등록입니다. 10분 쉬었다가 등록 파트로 접어듭니다.